안녕하세요. 25년도 학예 자유주제 세미나 발표를 진행할 하승엽입니다. 저희 팀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련된 논문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Universal Domain Adaptation이라는 대주제를 잡고 이와 관련된 근본 처음 나온 논문인 Universal Domain Adaptation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CVPR에서 나온 리드라는 논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간의 도메인 시프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트랜스퍼 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소스 도메인에서 레이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 레이블이 없거나 제한된 타겟 도메인에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댑테이션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사실 도메인 널러지를 타겟 도메인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도메인 어댑테이션 자체가 트랜스퍼 러닝의 하위 범주이고 전이되는 것은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디시전 바운더리, 레귤라이제이션 방식 등이지 도메인 널러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강화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크림을 본다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특정 타겟 도메인에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타겟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화의 대상 또한 타겟 도메인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앞서 비교되었던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의 경우 언신 타겟에 대한 도메인 일반화를 목표로 하기에 타겟 데이터에 대해 접근이 불가능하고 여러 소스를 사용하여서 도메인 변화 자체의 강건한 로버스트한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흔히 말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분류입니다. 사실 많이 익숙한 친구들도 1, 6에서 주로 보일 텐데 먼저 레이블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언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에 소량의 레이블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소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에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존재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들면은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학습이나 적응을 할 때 이미지넷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더 생소할 수도 있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많이 봤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클로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있을 것 같고, 종종 봤던 거에는 파티알 도메인 어댑테이션,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두 개 오픈 파티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 경우에는 좀 보기 드물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로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즉, 학습 패턴 클래스들이 모두 적응되는 타겟 클래스에 정확하게 모두 동일하게 있는 케이스이고요. 파티얼 클래스의 경우에는 학습했던 도메인을 그 클래스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타겟 클래스에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타겟 클래스에서는 이제 소스 클래스에서 없던 클래스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가 타겟 도메인에 섞이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파티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PDA와 OSDA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래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OPDA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유니DA라고 합니다. 라벨 스페이스에 관련된 어떠한 파일리어 정보도 없이 모든 랩을 시프트 시나리오를 포괄해야 하다 보니까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가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에 대한 논문을 설명하니까 이제 이게 어떤 태스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 먼저 가져온 논문은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2019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앱스트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범용성이 좋은 범용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UAN이라는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이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가 공식 GitHub 링크입니다. 먼저 앞서 백그라운드에서도 보셨지만 당시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들은 대부분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레이블셋 관계를 명시적인 사전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셋 DA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로셋 DA는 제 소스와 타겟의 레이블셋이 완전히 동일하고 파티얼 DA 같은 경우에는 타겟의 레이블셋이 소스의 부분 집합이고 또 다른 형태인 오픈셋 DA에서는 소스와 타겟 간의 일부만 공유 클래스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는 언노운 클래스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주로 이론적인 연구에서만 유용하지 실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는 발생하는 좀 복잡한 환경이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현실에는 소스와 타겟 간의 레이블셋이 관계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제안을 합니다.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와 타겟의 레이블셋 관계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접근 방법입니다. 즉, 클로셋이나 파티얼, 오픈셋 DA가 처리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처리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의 저자들은 세 가지의 핵심 과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갭인데 이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특성 분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갭입니다. 소스와 타겟의 레이블셋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
오픈셋이나 아니면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에 소스 도메인에 없는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노운 디텍션의 문제입니다. 사실 타겟 도메인의 일부가 소스 도메인의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클래스를 언노운으로 지정을 하고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결국 모델은 타겟 샘플이 소스와 타겟 사이에 공통 클래스에 속하면 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노운으로 판단을 해서 올바르게 식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구조입니다. 사실 그림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간단한 내용이 맞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자면 트레이닝 페이스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X가 피처 익스트랙터 F를 거쳐서 피처 Z를 생성을 하고 이 피처가 두 가지 경로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는 클래시파이어 G로 전달이 되고 하나는 이제 전달이 돼서 예측 결과 Y-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도메인 판별기인 D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전달이 돼서 도메인 판별 결과인 D-햇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웨이팅 메커니즘 WST와 WTS를 적용해서 이제 각 도메인 간의 불균형과 카테고리 갭을 완화합니다. 또한 두 개의 손실함수 EC와 ED를 통해서 분류 성능과 도메인 구분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최적화시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이제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 F와 분류기 클래시파이어 G를 이용해서 입력 샘플의 레이블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된 결과가 조건, 즉 WT가 U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샘플은 언노운으로 판별을 해서 이제 언노운 클래스에 할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확률 모델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이 좀 기존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클래스에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사실 그 당시에 신박했던 거지. 기본적인 모델의 프레임워크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텀입니다. 트레이닝 텀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6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입력 샘플 처리 단계에서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는 모델의 입력으로 전달돼서 특징을 추출하고 두 번째 레이블 예측 단계에서 분류기 G를 통해서 입력 샘플의 예측값 아까 말씀드렸던 D-햇을 얻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선 도메인 유사성을 예측을 수행하여서 해당 샘플이 소스인지 타겟인지 구분하고 도메인 간의 차이를 추정합니다. 네 번째에서는 전이 가능성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각 샘플 간의 도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수치화합니다. 아래 수식을 보면은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스 샘플의 트랜스퍼빌리티와 타깃 샘플의 트랜스퍼빌리티를 모두 계산을 합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다섯 번째 손실 계산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데
레이블 분류 순위를 EG로, 도메인 유사성 손실을 ED로, 그리고 마지막 적대적 정렬 손실을 ED로, 아, ED로 놓습니다. 도메인 유사성 손실은 ED 프라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손실들을 종합해서 오브젝트를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테스트 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선 단계에는 수식이 좀 있었지만 이제 또 굉장히 간단해졌죠. 이제 테스트는 이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똑같이 픽처 익스트랙팅을 통해서, 피처 추출을 통해서 이제 X가 Z라는 피처를 뽑게 되고, 여기서 이어지는 단계로 이제 레이블 예측 단계에서는 분류기 G를 통해서 예측값, 레이블 예측값 Y 햇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메인 유사성을 예측을 수행해서 샘플이 소스 또는 타겟 중 어떤 도메인에 가까운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 전이 가능성 가중치 계산 단계로 이제 각 샘플이 도메인으로 정의될 가능성을 수치화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전이 가능성의 가중치를 사전에 설정한 임기값 U0와 비교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U0가 가중치 WT보다 크다면 해당 샘플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노운으로 판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rgmax를 처리를 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에 분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메소드는 사실 특별할 게 없이 간단했다 보니까 실험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험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실험에 사용된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데, 컨볼루션 유래넷을 사용한 레스넷, 그리고 클로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들인 DANN이나 RTN, 파티얼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인 IWAN과 PAD, 마지막으로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들인 ATI와 OSBP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오피스 홈 데이터셋이나 오피스 3의 데이터셋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가지고 예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테이블 1에서는 홈 오피스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UANW5는 W/5는 제한한 방법 UAN에서 도메인 유사성을 성분을 제외한 버전이고, UANW5Y는 이제 예측 불확실성을 제외한 버전입니다. 실험 결과 제한한 UAN 모델은 사실 기존의 모든 모델들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RW에서 AR로 전이되는 작업에서 83.06%로 매우 높은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적다. 대체적으로 좀 더 곡선이 완만하다. 라는, 좀 더 안정적이다. 라는 결과를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엄청 안정적이거나 한겨우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2에서는 오피스 31, 이미지넷 클래치, 비자 데이터에서 평균 클래스의 정확도를 좀 비교를 한 것인데, 오피스 31에서는
이제 모든 전리 방향에서 UAN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미지넷 클래치나 VISDA와 같은 대규모와 복잡한 도메인 전이 환경에서도 기존 방법 대비 굉장히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세 가지 관점의 성능 분석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타겟 프라이빗 레이블 셋의 크기 CTPL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면은 기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한된 모델이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겟에만 존재하는 프라이빗 클래스가 점점 많아질수록 해당 성능의 차이가 좀 커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공통 레이블 셋, 커먼 레이블 셋의 크기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 대비 커먼 레이블 셋의 변화가 있어도 UAN이 좀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25에서 20개의 클래스 정도가 있을 때 다른 방법처럼 좀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인 경우에 양극단, 클래스가 0개거나 31개일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인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인기값 WO에 대한 성능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기값의 변화에 따라서 거의 성능이 변화가 되지 않죠. 사실상 성능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UA는 이제 인기값을 잘 조절하면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최적의 범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이제 UAN이 언노운 클래스 판별의 인기값 설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다음 피겨 4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네거티브 트랜스포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오피스 홈 데이터셋의 AR, CL 전이 작업에서 각 클래스별 성능 변화에 대해 비교를 합니다. DENN이나 IWAN, OSBP 같은 기존 방법들은 이제 일부 클래스에서 음수 전이가 네거티브 트랜스포가 크게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 제한된 UA에는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네거티브 트랜스포가 거의 없고 매우 작은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전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이제 파란 곡선은 커먼 클래스, 검은 곡선은 프라이빗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핵은 uncertainty 분포로 이제 공통 클래스와 프라이빗 클래스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unknown 클래스 판별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행의 경우에는 도메인 시밀러리티 분소로 소스와 타겟에서 각각 다른 분포를 가지면서도 공통 클래스에서는 높은 유사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은 트랜스퍼빌리티 분포로 공통 클래스에서 높은 값을, 프라이빗 클래스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서 클래스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UAN이 불필요한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줄이면서 불확실성, 도메인 유사성, 전이 가속성 등에서 설계된 가설에 충실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이 끝났고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두 번째 논문은 작년 24년에 CVPR에서 발표된 리드라는 논문입니다. 작년에 발표됐는데도 벌써 28번이나 사이테이션이 떴는데,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앱스트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공분산 변화와 라벨 변화 모두에서 지식을 전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데이터가 없이 이를 수행하는 개인 정보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방식은 수동 인계값 설정이나 반복 클러스터에 의존해서 비효율적이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드는 특징을 알려진 소스와 알려지지 않은 소스를 분리해서 인스턴스 수준에서 결정 경계를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타겟 데이터를 식별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벤치마크 앞서 말씀드렸던 VAISD나 OPDA에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고, 디시전 바운더리 학습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아래는 공식 GitHub 사이트입니다. 이제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앞선 논문이나 백그라운드에서 릴레이티드 웍스에 대해서는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문제 정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N은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도메인 간의 분포 브리치나 아니면은 실제 응용 환경에서 성능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선 논문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 또한 현실 환경에 레이블 언노운 문제나 카테고리 시프트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 유니티에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유니티에이도 소스 프리 유니티에이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총 3가지 컨트리뷰션을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소고널 디컴포지션입니다. 제안된 방법은 소스 모델의 웨이트에 의해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와 직교하는 소스 언노운 스페이스로 피처를 분해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스에서 학습된 정보와 타겟 도메인에서만 나타내는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iscriminative Representation입니다. 소스 언노운 스페이스로 프로젝션된 피처 타겟 프라이빗 데이터의 지표를 활용하여서 이제 타겟 전용 클래스와 커먼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판별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스턴스 레벨 바운더리 러닝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스레시홀딩 방식이 아닌 인스턴스 간의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어댑티브한 언노운을 판별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유연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언노운 클래스의 식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먼저 트레디셔널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리고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T로 표시된 영역이 이제 기존 유니버셜 어댑테이션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직전 논문에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 영역은 이제 소스 프리 도메인,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여기서는 소스 데이터 없이 오직 타겟 데이터만 활용을 하고 제한하는 리드 역시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스 데이터에 접근을 안 하고 프리트레인된 모델만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리드의 구조를 네 단계로 좀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피처 디컴포지션 단계가 있는데 소스 모델의 클래시파이어 웨이트로부터 얻은 바이어스를 활용하여서 타겟 피처를 소스 노은 공간 FKNW 그리고 소스 언노운 공간 FUNK로 직교 분해합니다. 이렇게 분해된 FUNK 성분은 타겟 프라이빗 클래스의 탐지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어지는 2단계로는 Collecting Target Prototype and Source Anchor라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스 언노운 공간의 피처를 기반으로 타겟 도메인의 각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CT를 소스 도메인의 앵커 CS와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에 디시전 바운더리 학습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 인스턴스 레벨 어댑테이션 디시전 바운더리 디자인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스레시홀드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간의 거리를 활용하여서 각 샘플 간에 적용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언노운 클래스 식별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커먼 스코어 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각 샘플 간의 커먼 스코어를 계산하고 공통 커먼 클래스의 확률을 평가하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커먼과 언노운 클래스를 구분을 하여서 잘못된 판별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인 피처 디컴포지션입니다. 우선 피처 ZTI를 이제 소스 모델의 클래시파이어 웨이트 행렬로부터 노출한 바이어스를 기준으로 소스 노운 스페이스 FKNW와 소스 언노운 스페이스 FUNK로 나누는 오소고날 디컴포지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FKNW는 소스 모델이 학습한 클래스에 해당되는 서브스페이스이고 FUNK는 나머지 직교 공간에서 소스에 없는 새로운 클래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스 클래시파이어 웨이트 WCLS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여서 바이어스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피처를 두 개의 직표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ZTI는 소스 노운 스페이스에 사용된 성분과 소스 언노운 스페이스에 사용된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타겟 데이터의 피처를 소스에서 이미 학습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후 단계에서 타겟 프라이빗 클래스 탐지와 도메인 어댑테이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2입니다. 이제 Collecting Target Prototype and Source Anchor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소스 클래시파이어에서 추정된 피처 공간 내에서 타겟 도메인 내의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 CT를 수집하고 동시에 소스 클래스의 앵커인 CS를 확보합니다. CT는
타겟 도메인의 각 클래스의 중심을, CS는 소스 도메인의 각 클래스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이후 이 두 정보를 활용을 해서 다음 스테이지 3에서 활용되는 인스턴스 레벨 어댑테이션 바운더리 설계에 활용합니다. 이 정보들은 샘플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의 거리 계산에 사용이 되고, 타겟 프라이빗 클래스와 커먼 클래스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어서 스테이지 3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샘플마다 해당 데이터가 커먼 클래스인지 아니면 타겟 프라이빗 클래스인지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어댑티브 디시전 바운더리 PIC를 설계합니다. 이를 위해서 Normalized Feature Magnitude in Z WZTIUNKW와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To Composition GMM으로 분포를 구분합니다. 즉, To Component GMM을 적용해서 커먼과 프라이빗 클래스로 분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샘플별 커먼 클래스 ERC를 계산하여서 바운더리 설계에 활용합니다. 이 점수는 샘플과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함께 고려하여 산출되면서 이를 통해서 각 샘플이 커먼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은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는 기존 방법들과는 다르게 샘플 간의 거리에 따라서 바운더리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4단계입니다. 타겟 프라이빗 데이터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샘플별 커먼 클래스 EIC를 활용해서 인스턴스 레벨 스레시홀드 PIC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각각 샘플의 커먼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고 스레시홀드 설정을 통해서 분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스레시홀드 PIC와 해당 샘플의 노멀라이즈드 피처 마그니튜드를 비교하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 스레시홀드 이상이면 해당 샘플을 언노운으로, 스레시홀드 미만이면 커먼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샘플별로 동적인 스레시홀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기준값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좀 더 데이터 식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과정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먼저 페르스트 레이블 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서는 이전에 생성된 수드 레이블 y-햇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하여서 각 샘플의 certainty를 계산하고 이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여서 신뢰도가 최대한 높은 샘플들이 최대한 반영이 크게 되도록, 학습에 크게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드레이블의 품질이 모델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처 디컴포지션 레걸라이제이션입니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소스 언노운 공간과 소스 노운 공간 간의 판별력을 높이기 위한 정교화 단계입니다. 각 샘플이 프라이빗 데이터의 확률 PI를 계산한 뒤에 이를 활용해서 디시전 바운더리 바이너리 크로스피 엔트로피 형태의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이 두 공간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어서 피처 컨센셔널 레귤라이제이션 단계를 추가하여서 모델의 안정성과 성능을 도모하는데, 이 방법은 피처 스페이스 내에서 각 샘플이 자신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들과 일정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들과 피처를 유지하는 로스면 인 로스콘을 추가를 하는데 이제 서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끼리 비슷한 표현을 갖도록 학습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로스콘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 피처 프레젠테이션이 더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도메인 적응, 도메인 어댑테이션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모델이 좀 더 정확한 분류를 하고 두 공간 간의 known 공간과 unknown 공간 간의 판별력을 강화하고 피처의 일관성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다음으로 리즈의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유니디에이에서 설명했던 오피스 홈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에서 H스코어를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U는 모든 레이블 시프트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의미하고 SF는 소스 프리 그리고 CF는 K민 클러스터링 없이 모델이 적응 가능한지를 의미합니다. 비교 결과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제한된 리드라는 모델은 전반적으로 높은 H스코어를 기록을 했고 소스 프리 환경과 CF 환경에서 특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표 3번에서는 오피스 31 VIS DA 도메인넷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OPDA 성능을 H스코어로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다양한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스코어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이제 리드가 좀 다양한 데이터셋과 시나리오에서 기존 방법들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다음 표 4에서는 오피스 홈, 오피스 31, 비사 DA 그리고 에서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를 H스코어로 비교한 건데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특히 소스 프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CF 조건까지 만족하면서 평균 성능에서 굉장히 기존 방법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표 5는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파티얼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겨들을 좀 볼 건데 피겨 3는 이제 오피스 31 데이터에서 람다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리드는 람다 값이 좀 변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파라미터에 대한 강건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비자 데이터셋에서도 H인덱스 변화로 기존 방법 대비 좀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C번과 D번에서는 오픈셋 DA와 오픈 파티어 DA에서 언노운 클래스의 비율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언노운 클래스의 비율에서도 성능이 많이 저하되지 않는 강건성을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1등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6를 보면은 어블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새 로스를 다 쓴 게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이제 음, 각 로스들이 좀 더 각 로스들에 대한 비교인데, 사실 VISD를 했을 때 성능이 좀 많이 저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까지는 없어갖고 좀 아쉬웠고요. 테이블 7 같은 경우에는 수드레이블 디시전 바운더리 계산에 필요한 런타임 비교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트리뷰션 중에 디시전 바운더리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75% 정도 줄어들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기존 방법 대비해 빠른, 짧은 계산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4의 경우에는 방법론적 분석입니다. A는 인스턴스 레벨 디시전 바운더리가 기존 글로벌 디시전 스트레이지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표이고, B는 엔트로피를 인디케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이는 엔트로피가 하이 언설턴티와 프라이빗 언노운 샘플을 구분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SF 유니DA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리드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타겟 피처를 언노운 스페이스와 노운 스페이스로 두고 두 구성 요소로 직구분해를 해서 두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또한 이를 통해서가 아니죠. 또한 타겟 프로토타입과 소스 앵커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스 레벨 어댑테이션 디시전 바운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스레시홀드나 반복적인 클러스터링 없이도 타겟 프라이빗 샘플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찍었다고 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